한 방에 다 HTML 다 작성하고 해도 되지만 너무 지리하니까 About Us까지만 일단 하고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이미지부터 저장을 좀 해야 돼요. 이미지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고요.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만들어 볼게요. 빈문서를 하나 만들고 아이콘들은 모두 죄다 한 군데 모아볼까 합니다. 포토샵으로 와주시고요. 자, 새 문서를 만들고 아이콘들을 죄다 한 군데 다 모아 놓은 다음에 정렬을 해볼까 해요. 일단 새 문서 만듭니다. 파일에 new 했고요. 얼만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500에 500 만들어 놓고 500에 500 만든 다음에 해볼게요. transparent 500에 500에 투명한 걸 만들어 주세요. 자, 500에 500에 투명한 거 만들었고요. 일단 아이콘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들이 대부분 조금 밝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 가져오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검은색을 하나 깔고 볼게요. 키보드에 D 해서 디폴트로 팔레트를 초기화 하시고 키보드에 D. 그러면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으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Alt Delete 해서 검은색으로 일단 하고 보겠습니다. 자, 아이콘 좌우에 아이콘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자 클릭해서 해당 요소 바로 찾아 주시고요. 자꾸 검은색 요 녀석이 선택이 되는데 그거 말고 try ti 앵글의 left, ti 앵글의 right 해서 찾으시면 돼요. left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택하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끌어서 가져오시죠. 위치는 이미지들에서 제일 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리드를 만들 거고요. 그 그리드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백그라운드 위치 잡기 편하게 딱 정수로 떨어지게끔 가이드를 만들고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져오시고 오른쪽도 가져올게요. 오른쪽도 가져오시고 여러분 거에도 동일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 볼게요. 얘는 CSS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타이포그래피의 저 그림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ti의 패러그래프라고 되어 있군요. 가져오십니다. 해당 요소 선택해서 가져오십니다. 룰러도 가져오시고 다운표도 타임 뉴 로만으로 그냥 되어 있는데 다운표는 그냥 코딩으로 합시다. 넘어가고요. 밑에 여기 사람부터 해서 숫자 있는 부분의 것도 모두 가져옵시다. 컨트롤 클릭해서 아이콘들 찾으셨으면 가져옵니다. 사람 거기 있는 것들 한꺼번에 다 가져오면 되죠. 순서대로 쇼핑 카트 커멘트 파일스 또 뭐 있냐? 네 개 다 가져온 건가? 네 개 가져왔고요. 밑에도 있어요. 밑에 달력 모양도 있고요. 얘도 사이즈가 다른데 그냥 가져올게요. 여기 유저 부분 ti의 유저 끌고 왔고요. 그 다음에 달력 이게 뭐로 돼 있는 거니? 컨트롤 클릭 칼렌더로 돼 있군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커멘트 가져오십니다. 지금 이렇게 가져오고 있어요. 또 다른 데 볼까요? 그 다음에 레이티스트 포트폴리오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원래 디자인은 이랬네요.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걸로 했었네요. 이걸로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링크 모양 가져올게요. T 링크 마우스를 올리면 저렇게 색깔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든 가져옵시다. 서치 버튼도 줌인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도 부분에 있는 거 가져오시죠. TI 모바일
그 다음에 핀의 아이콘도 있습니다. 마커. 맵 API를 쓸 때에 그 회사의 로고나 마커를 우리가 바꿀 수 있었어요. 그것도 가져옵시다. 맨 밑에 푸터에 있는 것들도 다 가져올게요. 다 그림으로 처리해 버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져오면 되겠죠? 자, 종류별로 가져오시되 그러면 요 녀석은 아니 이 맵 마커는 제일 밑으로 해놔야 되겠다. 맵의 마커는 제일 밑으로. 캔버스 사이즈가 좁은데 조금만 키울게요. 캔버스 사이즈를 하이트를 600으로 좀 키울게요. 기존의 내용은 왼쪽에 상단이라고 앵커 포인트를 왼쪽에 상단으로 하시고 캔버스 사이즈를 500에 600으로 바꿔주세요. 500에 600으로 바꿔주시고 일단 검은색 아래까지 다 채우고 마커 제일 아래로 내릴게요. 자, 얘들의 스타일 잡기 편하게 하려면 얘들 위에 최상단에 있는 좌우 버튼부터 볼게요. 이거 크기대로 정확하게 가이드를 만들고 딱 붙이면 되게 편하겠죠. 예, 왼쪽 트라이앵글의 레프트 볼게요. 트라이앵글의 레프트를 최상단 왼쪽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요. 착 스냅이 붙을 때까지 놓습니다. 그래서 00 나올 때까지 놓으시면 돼요. 잠깐만, 네. 그래서 스냅이 붙도록. 스냅 켜있나? 스냅이 안 켜있군요. 다시. 그러면 왼쪽에 상단에 가면 스냅이 네, 살짝 붙죠? 오른쪽의 아이콘도 마찬가지 바로 옆에 붙입니다. 그러고 가이드를 뽑을게요. 가이드를 뽑아서 요 가이드에서 이건 뭐 이제 스타일인데 여러분이 이제 얘 사이의 간격을 뭐 한 10픽셀 떨구겠다 라고 한다면 10픽셀 만들어 볼게요. 선택 영역을 10픽셀 10픽셀만 만듭시다. 가이드를 만들고 얘들 사이의 간격을 10픽셀씩 두겠다고요.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오른쪽에 있는 건 얘의 바로 옆에다가 가이드를 뽑은 다음에 가이드 뽑고 얘 옆에서도 얘가 사이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정확하게 10픽셀 떨구고 배치할게요. 이 사이에 바로 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조금 떠볼까? 왜냐하면 나중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잘못해서 바꾸면 여기가 넘쳐서 옆에 게 보여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은 얘도 10픽셀 좀 떨굴게요. Shift하고 10 해서 10픽셀 떨궈주시고 가이드 다시 뽑고 10픽셀의 간격을 두고 가이드에 맞춰서 해당 요소를 배치해 주세요. 이렇게 착 달라붙게 10픽셀의 간격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가지고 와서 일단 착 달라붙을 거고요. 그죠? 스냅이 있어서 Shift 한번 해서 10픽셀을 떨구시라고요. 굳이 얘는 뭐 가이드는 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에 맞춰서도 가이드를 뽑아서 제일 큰 거에다가 맞췄고요. 아래쪽에 10픽셀을 떨구고 할게요. 10픽셀의 선택 영역을 만들고 가이드를 뽑고 얘들은 필요 없고요. 세로만 맞춥시다. 어차피 가로로는 10픽셀씩 떨구고 있으니까 사람 데리고 오시고요. 컨트롤 클릭하면 해당 요소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져오고 쇼핑 얘도 옆에 착 달라붙게 일단 하시고 넘친 것 같은데? 얘 좀 가이드 좀 잠깐 뽑아볼게요. 여기에서 10픽셀 떨구고 배치하시면 되겠어요. 카트를 해서 가이드에 이렇게 하면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붙이고 그 다음에 붙이고 Shift 한번 떠볼게요. 자, 지금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지금 얘들마다
얘들마다 위에 맞추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디자인 잠깐만 볼게요. 지금 이걸 위에 맞추냐 아래 맞추냐는 디자인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렬을 어디로 했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센터에 했을 것 같긴 한데 얘들 말이에요. 얘들 정렬을 어떻게 했나 좀 볼게요. 가이드를 잠깐 뽑아보면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우리가 얘들의 사이즈를 그냥 아래쪽에 맞추면 안 돼요. 지금 얘들마다는 다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를 맞출 때 요 크기를 그냥 주는 게 낫다고요. 저 높이 안에서 센터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카트가 앞에 있는 이 유저 아이콘을 보면 유저 아이콘의 높이가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콘도 여기에 센터에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플렉스를 쓰면 뭐 얼라인 아이템 센터에서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도 이 이미지가 여기 안에 센터였으면 되거든요. 그죠? 이 높이. 그러면 나중에 이 카트의 높이를 이만큼 줄 거라고요. 그럼 굳이 앞에 거랑 맞추려고 만약에 이미지를 요만큼의 사이즈만 주면 우리가 얘한테다가 위에 마진을 도대체 얼마큼 줘야지 여기 센터에 오는 거지? 라고 해서 불편하게 CSS를 짤 거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높이를 맞추는 게 좋다고요. 스프라이트 이미지 만들 때. 같은 종류들 중에 제일 큰 녀석에 맞춰서 이 같은 종류들 중에 얘도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고 딱 붙인 다음에 10픽셀 떨구고 이게 여기 안에 센터에 딱 들어오게끔. 얘가 조금 넘치네요. 어차피 얘들도 여기에 맞춰서 돼 있으니까 제일 긴 거에 맞춰서 그러면 하이트를 늘려주되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유저 아이콘도 이렇게 센터에 오게끔 살짝 조절을 해줍니다. 이게 위에 치우쳐 있었는데 살짝 조절해서 제일 높은 거에 맞춰서 다 센터에 오게끔 해놓으면 편하다고요. 다음 파일 한번 해서 간격들을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 살짝 이 좌 부분도 살짝 아래 내리고 타이포그래피도 살짝 아래 내릴게요. 위에 거 정렬을 어떻게 했나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정렬을 보면 위에 맞췄다라고 하면 위쪽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센터다라고 하면 센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를 뽑아왔더니 제일 큰 거에 맞춰서 살짝 높이가 다른데요. 우리는 요 녀석에 맞춰서 센터에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맞추는 게 더 낫겠구나. 지금 보면 타이포그래피의 베이스 라인에 아이콘이 맞춰 있고요. 얘도 베이스 라인에 맞춰 있으니까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래쪽으로 있는 게 맞습니다. 얘는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맞춘다고요. 디자인이 얘들은 다 아래쪽 이 베이스 라인에 맞춰서 아이콘이 크든 작든 간에 여기를 지키고 있다고요. 이 라인을. 그죠? 그러니까 얘도 아래쪽에 맞춰 주십니다. 나중에 CSS에서 위치 잡기 편하게. 여기에서 또 10픽셀 떨구고 마켓 툴로 10픽셀의 높이를 대충 만들고 가이드를 뽑고 그 다음 거 끌고 올라옵시다. 컨트롤 클릭해서 끌고 왔고요. 컨트롤 클릭해서 끌고 오고 컨트롤 클릭해서 끌고 올게요. 자, 저 부분의 아이콘들 잠깐 보면 저게 기본 상태인지 마우스 올렸을 때 상태인지 좀 볼게요. 쟤들이 기본 상태네요. 다 이 상태니까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없고 얘들도 가장 긴 거에 맞춰서 그냥 가장 높이가 긴 거에 맞춰서 가이드를 뽑아 주시고요. 달력에 맞춰서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뽑고 유저도 그 가이드의 센터 살짝 내렸고요. 얘는 뭐 1픽셀 차이라 그게 큰 차이가 없네요. 달력 왼쪽으로 가서 일단 붙이고요. 10픽셀 떨굴게요. 얘도 붙이고 10픽셀 떨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잡겠어요. 그래서 너비는 아이콘에 따라서 다 각각 지정할 거니까 걔는 상관없고요. 높이만 일단 제일 큰 거에 맞춰서 맞추겠다고요. 됐으면 다음 거 볼까요? 자, 얘는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일단 가져올게요. 지금 아까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보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색깔이라고 해서 이 손가락 모양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색깔이다가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바뀌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배경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거 요소검사란다. 레이어를 바로 찾으면 컬러 오버레이가 됐을 거라고요. 보면 컬러 오버레이가 돼 있죠. 그럼 컬러 오버레이가 돼 있는 버전과 안 돼 있는 버전이 얘가 가로로 있든 세로로 있든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위에 우리가 했던 거랑 10픽셀은 떨구고 할게요. 여기에서 10픽셀 떨궜고요. 가이드 잠깐 거기에 맞추고 하고 왼쪽으로 일단 붙여 놓을게요. 서치 버튼도 일단 요 링크 표시 옆에서 10픽셀 떨군 다음에 10픽셀 떨궈서 간격은 일정하게 10픽셀을 떨궜고요. 컬러 오버레이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린 배경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얘 왼쪽에 있는 이 링크는 컬러 오버레이를 끄시고요. 컬러 오버레이를 끄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돋보기랑 같이 선택을 해서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요. 얘가 하나 더 이렇게 만들게요. 얘들은 둘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컬러 오버레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카피 레이어 스타일에서 요 색깔 컬러 있는 게 오른쪽에도 되게끔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합니다. 얘들의 간격은 10픽셀씩 있으면 되겠다고요. 얘들 일단 요 녀석을 선택을 하고 걔를 기준으로 해서 10픽셀 떨구면 되겠죠. 그대로 카피해 온 거니까 붙였다가 10픽셀 떨굴게요. 적절하게 가이드는 그때그때 뽑아서 간격이 10픽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배경이 여기가 보이는 거고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가 보이게끔 설정을 하겠다고요. 다음 아이콘 봅시다. 제일 큰 놈 링크에 맞춰서 가이드 다시 뽑고요. 컨트롤 클릭해서 그 요소 찾은 다음에 가이드를 내리면 착 달라붙겠죠. 다음 누구들입니까? 얘들 하나 둘 셋 링크 로케이션 이메일 모바일 다 선택을 해서 대충 위에 다시 배치. 제일 긴 녀석에 맞춰서 또 똑같이 그리드를 만듭니다. 일단 이 녀석 10픽셀 떨구고 그거에 따라서 가이드를 뽑아 볼게요. 그리고 우편 봉투 가이드 만든 거에서 10픽셀 떨굽시다. 10픽셀 떨궈 주시고 모바일 아이콘이 제일 크겠구나. 모바일 아이콘 10픽셀 떨구고 살짝 위로 해도 얘가 제일 크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이드를 다시 조절을 하시고 다른 아이콘들이 이제 새로 생긴 저 높이 안에 센터에 있게끔 해주세요. 선택여역을 만들고 이 선택여역 안에서 3개가 센터니까 다 선택하고 정렬을 센터로 해주면 되겠죠? 정확하게 센터에 있게. 디자인 좀 잠깐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얘는 세로가 중요한 건가 가로가 중요한 건가. 자, 지금 보면 얘가 위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15 떨어져 있는 13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얘가 보면 13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이콘이 지금 이만큼의 공간을 쓰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죠? 딱 붙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높이가 그냥 이 높이로 해서 얘가 있으면 배경의 크기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고요. 배경의 크기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고요. 오케이? 디자인을 확인해 가면서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부터 아이콘 저 붙어 있는 것들, 얘들도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뽑아서 확인을 해보면 똑같은 높이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가죠. 어떻게 하면 코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얘들을 정렬을 할까를 생각을 하고, 하나 빼먹었네. 인스타그램. 자, 위에 딱 붙이고요. 위에 5개 다 선택을 했고요. 왼쪽 상단에 딱 붙이고 10픽셀 떨궜습니다. 가이드 뽑고, 첫 번째 F 다시 클릭을 해서 가이드 뽑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죠. 트위터 딱 붙이고 10픽셀, 링크드인 10픽셀, 구글 플러스 10픽셀, 인스타그램 10픽셀 이렇게 떨굽시다. 가이드 뽑고 이제 제일 하나 남았죠? 예, 끌고 올게요. 왼쪽 상단에 그냥 착 달라붙게 합니다. 10픽셀 떨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적절히 뽑아가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크롭해서 딱 내용 있는 데까지만 잘라서 스프라이트 png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일단 얘도 psd를 저장해 놓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 폴더 안에 가서 디자인 여기 각각의 psd 있는 거 안에 가서 스프라이트 psd라고 꼭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 사이트에 아이콘이 더 생기면 여기 뒤에다가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요. 반드시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 psd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 칸 더 나가면요, 여러분이 모바일 버전일 때는 이거의 2배짜리가 필요해요. 2배 또는 3배짜리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얘가 있어야,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로 돼 있어야, 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야 얘를 키웠을 때 커버가 된다고요. 아이콘들은 모바일에 가서 깨지기 100%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얘를 2배짜리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2배짜리가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또 코딩을 해볼 겁니다. 그때 왜 2배짜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가면서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 제일 너비 긴 거 얘에 맞춰서, 요 녀석에 맞춰서 누굽니까? 파일에 맞춰서 가이드를 새로 하나 뽑고요. 마커에 맞춰서 가이드를 뽑고요. 이 가이드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크기로 크롭을 합시다. 크롭. 아까 만들었던 픽셀이나 그런 건 지우시고요. 저 사이즈에 맞춰서 크롭의 크기를 조절하십니다.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엔터 잘라주시고, 임시로 만들었던 배경 검은색은 끕니다. 뭐 지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새로 만들 때 이거 켰다가 다시 만들면 되니까 지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합시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셨으면 배경을 끄고, 검은색 배경을 끄고 Save for Web, Ctrl Alt Shift S, Save for Web, Ctrl Alt Shift S. 사이트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뭐라고? Sprite png라고 저장을 해주세요. 스프라이트 png로 저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작성되어 있는 HTML 부분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가이드 잠깐만 끄고요. About Us까지 했으니까 About Us까지의 CSS를 일단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 그리드가 로드가 되어 있어서 이미 가로 배열될 거는 다 됐을 거고요. 일정 너비 안에 1140의 너비 안에 맞은 영어토도 작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 상태의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현재 상태의 브라우저 화면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넣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일정 너비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컬럼 넣었던 거 3컬럼씩 쓴다는 대부분은 다 가로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리셋부터 하고 그 다음에 폰트 뭐 불러온다라고 했었냐면, 다큐멘테이션에 가봤더니 아까 오픈산스랑 레일웨이를 쓰고 있대요. 오픈산스랑 레일웨이 쓰고 있으니까 구글의 폰트에 가서 로드를 합시다. 리셋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CSS는 누구랑 연결했습니까? 메인 CSS 연결했죠? 메인 CSS 만든 적이 없죠? 만들겠습니다. CSS 폴더 안에 가서 파일 메인 CSS 만드시죠. 메인 CSS에서 최상단에 누굴 불러올 거냐면 리셋 CSS를 불러올 거예요. 여기에서 리셋 CSS도 만들고, 지금 두 개 파일 만들었어요. 메인 CSS와 리셋 CSS를 CSS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 주십시오. 메인 CSS에서 리셋 CSS를 불러올 겁니다. 리셋 CSS에는 리셋 CSS 플러스 이 사이트의 커먼 요소들을 한꺼번에 리셋 CSS에다 넣을까 합니다. 그죠? 자, 리셋 CSS는 그냥 구글 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냥 쓰겠습니다. 리셋 CSS 검색해서 제일 위에 검색 결과 그대로 복사할게요. HTML부터 테이블까지 모두 복사해 주세요. 그래서 가져와 주십니다. 특별히 더 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플롯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플롯을 해제하는 거 쓸 필요 없고, 하나는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이미지 볼게요. 이미지를 쓰면 이미지 밑에 항상 공백이 생기니까 vertical align top 해서 넣어주세요. 이미지에 vertical align top, 여러분 CSS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설정이죠. 자, 리셋 CSS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러면 메인 CSS 얘 불러와야죠. 메인 CSS에 가서 add import URL 같은 폴더 안에 누구 메인 리셋 CSS 불러오세요. 자, 리셋을 불러왔으니까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보시죠. 좀 전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었지만 새로 고침 화면 싹 리셋돼서 화면과 같이 나오고 있어야 합니다. 싹 리셋돼서 화면과 같이 나오고 있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커먼 요소들은 CSS 말고 그냥 다 씁시다. 커먼 엘리먼트들, 공통적인 스타일들은 여기에 잡을게요. 그 전에 구글의 웹 폰트 오픈산스와 레일웨이를 쓰고 있었으니까 일단 기본 폰트를 로드를 할게요. 구글의 폰트에 가서 두 개의 폰트 로드 해 주십니다. 폰트 오픈산스와 레일웨이 불러오시죠. 임포트에서 스타일에 있는 거 복사해 오십니다. 오픈산스와 레일웨이 두 개 불러오십니다. 다큐멘테이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얘와 레일웨이 불러오세요. 불러왔으면 생성된 코드 화면과 같이 불러오십니다. 자, 커먼 엘리먼트에는 뭐 할 거냐면 이 사이트의 위계, 바디, 폰트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죠. 그죠? 자, 일단은 PSD는 뭘 열어주시냐면 타이포그래피 PSD가 있었어요. 걔를 참조를 해봅시다. 타이포그래피 페이지 PSD 열어주세요. 이 사이트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거대로, 이게 여러분의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대로 구현을 했다고요. 서브 페이지에 브레드 크럼스는 여기 있었네. 그럼 이것도 구현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얘부터 보면 이게 이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폰트에 쓰는 거예요. 그죠? 제목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제목. 여러분이 타이포그래피의 위계를 잡을 때 간혹 헷갈리는 부분이 이 H1이면 얘가 H1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냥 이 중요도에 이 글씨는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H1은 우리가 보통 얘한테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로고한테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H2, 얘는 H3 또는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을 한다면 H2로 잡아도 된다고요. H1, H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H1, 222, 333 이렇게 쓰는 거지만 스타일은 클래스명으로 컨트롤한다고요. 그죠? 클래스명으로 얘를 잠깐 해보면 텍스트 있고요. 브레드크럼스의 바라고 해서 예, 구름명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부터 그래서 스타일을 잡아 보려고요. 요게 있기만 하면 저게 누구랑 똑같냐면 확인을 해보면 클릭해서 레일웨이에 세미볼드로 되어 있고 폰트는 45의 레일웨이에 세미볼드래요. 그게 얘하고 똑같은지 보자고요. 얘가 와서 보면 레일웨이 세미볼드에 얘는 잠깐만 얘는 왜 70이니? 아 사이즈가 다르군요. 네. 참 그러면 얘가 먼저 있어야 되겠네. 가장 중요한 거. 자 이거를 보통 저렇게 크게 나오는 디자인은 부스트랩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스트랩 사이트 다시 한번 가볼게요. getbootstrap.com 열어 있던 거에서 저거는 컴포넌트에 가볼게요. 왼쪽에 컴포넌트에서 왼쪽에 컴포넌트에서 점보트론을 가보십니다. 점보트론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만약에 부스트랩을 온전히 썼다라고 하면 얘 스타일을 그냥 적용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다가. 그래서 점보의 타이틀이라고 해서 네이밍을 그렇게 하려고요. 점보 타이틀. 누구? 아까 타이포그래피에서 이 부분. 그리고 얘는 서브 페이지의 타이틀이니까 서브 페이지의 헤더의 TT 뭐 이런 식 헤더의 TT 라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거에 따라서 네이밍은 그냥 헤딩에 H1, 2, 3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걸 그대로 클래스명으로 쓰면 된다고요. 얘부터 자 보겠습니다. CSS 가볼게요. 타이포그래피 그냥 씁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바디고요. 그 다음에 점보 타이틀 있고 TT 그냥 할게요. 그 외에 타이포그래피에서 헤딩 H1 뭐 헤딩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헤딩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일을 잡으시면 되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타이포그래피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스타일을 볼 때는 타이포그래피에서 어떤 걸 썼는지 비교해 가면서 클래스명을 적절하게 여기 있는 걸 쓰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일 잡을 때 스타일 가이드에 있는 걸 먼저 잡으라고 하는 게 그래야 HTML 짤 때부터 거기에 있는 클래스명을 그대로 쓰시면 나중에 CSS가 엉키는 일이 없다고요. 또는 계속해서 분명히 앞서서도 잡았던 건데 뒤에서 또 잡고 있다고요. 새로 나온 줄 알고. 새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스타일 가이드에서 미리 정해 놓은 대로 한 거였으니까 얘를 보고 하겠습니다. 바디부터 볼게요. 바디의 기본 폰트는 뭔가는 여기 이 메인에서도 텍스트 가장 많은 텍스트와 자잘하게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나 그죠? 얘를 확인을 해보고 또 여기 타이포그래피에서도 얘가 이 녀석 요 부분이 바디의 폰트라고요. 패러그래프가 있기만 하면 걔는 몇이냐? 타이포그래피의 페이지에 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오픈산스의 14픽셀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텍스트도 확인을 할게요. 복사했어요. 텍스트 복사해주세요. 오픈산스 14픽셀의 라인 하이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 T 해서 라인 하이트를 확인해 보면 25픽셀입니다. 있나요? 글자 사이에 간격도 있네요. 10입니다. 라인 하이트 25, 자간 10입니다. 14에 14, 25, 10 적용할게요. 오픈산스의 폰트 14픽셀에 24픽셀, 25픽셀에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해서 구글의 폰트에서 복사해 오셔야죠. 이렇게 복사해 오십니다. 칼라는 다시 복사해야 되겠네. 칼라는 얘였고요. 레터 스페이싱이 있었죠. 레터 스페이싱 10이 있었어요. 0.01 em. 먼저 해야 될 거 바디의 폰트 사이즈, 바디의 라인 하이트, 바디의 폰트, 바디의 컬러, 바디의 기타 글자 속성이 있으면 공통으로 먼저 잡고 간다고요. 다음 전보의 TT 봅시다. 다시 한번 보면 레일웨이의 세미볼드의 70입니다. 레일웨이 세미볼드의 70 적을까요? 타이틀들은 다 똑같은지 잠깐만 볼게요. 지금 보면 본문은 오픈 산스를 쓰는 것 같고요. 타이틀은 다 레일웨이를 쓸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다 레일웨이의 타이틀은 모두 레일웨이의 세미볼드를 씁니다. 나올 때마다 세미볼드 레일웨이를 계속 써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요? H1, 2, 3, 4, 5, 6들은 다 뭐다? 레일웨이다. 구글의 폰트에서 레일웨이의 폰트 패밀리 이름 복사 해서 넣어주십니다. 타이틀들은 다 똑같은 폰트를 쓰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야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브라우징 할 때 일관된 UI를 보면서 편하게 브라우징을 할 거라고요. 여러분 디자인도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죠? 됐나요? 그렇게 하고 폰트 웨이까지 다 똑같죠? 폰트 웨이시 세미볼드래요. 세미볼드 우리가 안 가져왔어요. 세미볼드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미볼드는 없어요. 기본 폰트에서 그냥 300은 라이트고요. 400은 노멀이고요. 700은 볼드예요. 그 사이는 로드를 해줘야지만 있다고요. 세미볼드는 로드를 해줘야 되겠다고요. 다시 커스터마이즈 와서 뭐를 로드 해줘야 돼요? 500, 600짜리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400과 700과 300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레귤러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세미볼드만 로드합니다. 레일웨이의 세미볼드 로드 해주세요. 레일웨이의 세미볼드. 다시 임포트 코드가 바뀌었겠지? 복사해서 가져오십니다. 최상단에 다시 코드 변경할게요. 그러면 얘들은 폰트 웨이가 몇? 600. 타이포그래피에 위계를 적고 있었죠? CSS 다시 가봅시다. 폰트들은 제목들은 다 폰트 패밀리 레일웨이의 600의 세미볼드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해줬고 이제 전보 TT 얘들마다는 뭐만? 폰트 사이즈만 지정해주면 되겠다고요. 그거는 자 홈페이지 얘 expire 아까 다시 한번 보면 뭡니까? 70의 흰색의 색깔은 여기서 지정할 필요 없고요. 폰트 사이즈만 지정하면 돼요. 70 누가? 얘가 폰트 사이즈 70. 그래서 헤딩 1부터 6까지는 타이포그래피의 PSD를 참조하면 되겠죠? 예. 보고 다 구현해 주세요. 다 바꿔 주십시오. 40 확인해서 넣으시라고요. 포토샵 3소에서 다 넣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아까 작성한 거에서도 우리가 클래스명을 역으로 다시 지정해 줄 부분이 있죠. 됐으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홈페이지의 PSD로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작성한 거에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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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습니까? 얘들 폰트 사이즈 확인을 해보고 얘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전보의 TT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보의 TT는 누구한테? 요 녀석 아까 슬라이드의 타이틀한테 가서 슬라이드의 타이틀에 가서 클래스명이 뭐라고요? 전보의 TT라고요. 슬라이드들의 타이틀에 가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십니다. 넣으셨으면 about tt 볼게요. about tt의 폰트 사이즈는 45네요. 45가 있었나? 뭐야 45가 없는데? 45가 왜 없니? 여기 좀 볼게요. 섹션에 tt 있는데 섹션에 tt 좀 볼게요. 아 얘가 따로 있었군요. 컨텐트 tt가 또 따로 있어요. 얘가 45네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얘 사이즈 말고도 컨텐트 tt 아까 우리가 만든 게 있죠. 걔 컨텐트의 tt 볼게요. 컨텐트의 tt 폰트 사이즈 45 픽셀 있고 있나요? 컨텐트 t의 클래스명이 left인 게 있고 left인 게 있고 컨텐트 t의 클래스명이 센터에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개를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라인 쓰면 되겠죠? 텍스트 라인 left, 텍스트 라인 left, 텍스트 라인 센터 이렇게 미리 지정하고 갑니다. 여기 공백이 없습니다. 얘가 있는 것 중에 레프트, 얘가 있는 것 중에 센터니까 이 공백을 띄우시면 안 되죠. 다음. 자, 그러면 이제 타이틀은 됐고, HTML 잠깐만 다시, 아니, 디자인 잠깐 볼게요. 이 타이포그래피 좀 봅니다. 얘가, 얘는 폰트가 다르네요. 오픈산스의 볼드예요. 오픈산스가 있었나요? 타이포그래피 좀 다시 봅시다. 여기 있는 건 다 레일웨이이고, 컨텐트의 얘들은 똑같고, 저건 별도로 지정해야 되겠네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코딩 할 때 넣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폰트들의 위계들은 다 잡아 주었고요. 이제 메인에서 코딩을 하다가 이건 공통적인 거네 라고 하면 메인 요 커먼 엘리먼트 부분에 와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복사하고 네. 물론 여기에 btn도 있어요. btn은 그 시점에다 넣도록 할게요. 헤더 보겠습니다.